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인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시나요? 그럼 먼저 기술적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고 믿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말키엘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주가 차트에서 반복되는 특정 패턴을 식별해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려 해요. 그럼 이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평균성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계산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가령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있죠. 다음은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강도 지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이면 과매도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평균 수렴발산 MACD입니다. 이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 추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MACD가 시그널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매수 신호, MACD가 시그널선 아래에 있을 땐 매도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이 실제로 성과가 있는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분석의 성과를 지지하는 연구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97년부터 1986년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데이터를 분석해 이동평균과 같은 간단한 기술적 거래 규칙이 주식 수익률에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 효율성은 거래 비용을 고려했을 때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말해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필터 규칙을 적용해 주식 거래의 초과 수익률을 테스트했습니다. 연구 결과 필터 규칙을 통한 거래가 명목상으로는 이익을 낼 수 있었으나 거래 비용을 고려하면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말씀드린 연구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증거 중 하나로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말키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기술적 분석의 유효성이 보고되기도 해요. 하지만 거래 비용과 세금을 고려해보세요. 실제로 이익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능력, 산업 동향, 경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식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말키엘은 기본적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기본적 분석가들은 기업의 실제 가치를 계산하려 하죠. 수익, 배당, 자산, 부채 이것들을 분석해 주식의 공정 가치를 도출합니다. 그럼 기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주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ER로 불리는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 가치를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PBR이라고 하는 주가 장부 가치 비율입니다. 주가를 장부 가치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자산 대비 얼마나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음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ROE라고 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기업이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이익을 내는지를 나타내죠. 그럼 이 기본적 분석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그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선택하고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찾아내며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을 중시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988년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PER, 이 PE 비율은 약 13으로 시장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코카콜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죠.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코카콜라의 평균 수익률은 약 1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 분석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말키엘이 말하길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미래 수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 가격이 항상 내재 가치를 반영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많은 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기본적 분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두 확인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랜덤워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키엘은 이 두 가지 분석 방법 모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신 랜덤워크 이론을 제시하죠. 이 이론에 따르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예측 불가능하고 무작위적입니다. 주식시장은 새로운 정보에 매우 빠르게 반응해요. 따라서 주가는 항상 모든 알려진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미래의 변동은 오직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발생해요. 라고 말키엘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연구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기초 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논문입니다. 연구는 자본시장이 효율적일 경우 투자자들이 시장 평균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수익은 얻기 어렵다는 점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키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는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1926년부터 2021년까지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5%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4.25%에 불과했습니다. 말키엘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있어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보다 시장과 함께 움직이려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수에 투자하자.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